소말리아에는 현실판 원피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피스처럼 멋지지 않은데요.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배를 약탈하고 인질을 잡아 목숨값을 협상해 돈을 벌어들이는 해적들. 우리나라도 한번 잡혀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소말리아엔 유독 해적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해적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만한 게 없어서입니다. 소말리아는 미국 잡지사 포린 폴리시가 매년 내놓는 취약국가지도 해서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붕괴되긴 쉬운 국가라는 거죠. 소말리아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를 알려면 먼저 소말리아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교역을 하며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곳에 있어 교역이 활발했죠. 소말리아가 위치한 곳은 코뿔소의 뿔을 닮았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뿔로 불려왔습니다. 소말리아는 이곳에서 상아, 옷감, 향료 등을 거래합니다. 19세기에는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난장판이 되다 보니까 이를 정리하려고 다 같이 모이는데요. 1884년에 베를린 회담을 통해 어느 나라가 어디를 식민지로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이 식민지를 나누게 되죠. 소말리아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나라 지배하러 온다니 열받았던 당시 지도자 사이드 무함마드 압둘라 하산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시작하지만 1920년 영국의 집중 포격에 멸망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9년 11월 유엔은 10년 내에 소말리아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이탈리아령 소말릴랜드에 한해 이탈리아가 대신 통치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유엔의 권한 아래 이탈리아는 소말리아인들을 교육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령 소말릴랜드 사람들은 정치 교육을 받고 자치 경험을 증진시켰습니다. 선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민주주의의 개념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교육이 필요했죠. 근데 영국령 소말릴랜드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사이 경제적, 정치적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1958년 프랑스령 소말릴랜드는 소말리아 공화국에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프랑스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투표 당시 프랑스인의 부정선거도 행해졌지만 결국 소말리아에 통합되지 않고 1977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해 지부티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영국령하고 이탈리아령이죠. 영국령은 1960년 6월 26일 독립하고 이탈리아도 5일 뒤에 독립을 합니다. 7월 1일 두 지역을 합해서 소말리아 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도를 살펴보면 이탈리아령이 영국령보다 훨씬 넓습니다. 당연히 인구도 훨씬 많았겠죠. 영국령, 이탈리아령의 갈등이 있는데 투표를 하면 영국령이 맨날 지니까 영국령 사람들이 짜증이 난 겁니다. 1969년 당시 소말리아 공화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 경호원의 총에 맞아 죽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군 장성인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바레는 그간 받았던 소수민족의 서러움을 풀어냅니다. 난 내 부족만 지원한다. 이거죠. 이렇게 22년간 장기 집권을 하는데요. 근데 바레가 들어오기 전에는 소말리아는 소련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냉전 시기였던 만큼 소련과 미국은 독재자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바레는 미국의 지원과 소련의 지원 둘 다 받는 거죠. 소련 입장에선 빡이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간 돈 다 쳐발라서 정권 지지해줬더니 니들이 돈만 받아 처먹고 미국하고 놀아나려고? 아싸 민주주의! 우리랑 거래하면 도로하고 발전소 상하수 시도 다 깔아주지. 소련 이 빨갱이 새끼들은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더럽게 내네. 우리가 해줄게. 콜! 결국 소말리아는 소련과 미국과 동시에 수교하며 꿀이란 꿀은 다 빨게 되죠. 근데 1970년대에 옆에 있던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자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미국한테 무기도 많이 받아서 초반에는 오가덴 지역의 60%를 먹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를 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것에 화가 나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쿠바와 소련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소말리아는 소위 말해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무리한 전쟁을 지속한 탓에 소말리아의 경제 상황은 개판 5분 전이었고 다른 나라의 진빛을 갚기 힘들어 IMF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역시나 악명 높은 IMF인지라 철저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농업보조금과 축산보조금을 삭감하고 없애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비싼 외국 비료를 구매할 수 없었고 유목민들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바레 정권은 자신의 부족만 챙겼죠. 냉전도 끝나가서 미국의 지원도 끊어졌고 IMF와 세계은행도 소말리아가 돈을 못 갚으니까 철수하게 됩니다. 소말리아의 다른 부족들은 통일 소말리아 회의를 결성해 바레를 몰아내죠. 강력한 통치자가 사라지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각종 단체별 대통령을 하겠다는 지도자가 나서게 되는데요. 근데 남은 건 소련과 미국의 지원이 남기고 간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죽어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전을 통해 그나마 있던 농업마저 완전히 붕괴합니다. 이게 1992년이죠. 소련도 망했겠다. 세계의 경찰이 된 미국은 소말리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국적군 유니타프 결성을 요청하고 세계 각국에서 3,007만여 명을 파병합니다. 결국 긴급사태를 해결해 소말리아 내의 사정이 나아졌지만 이는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그 임무를 유엔군에 이양하고 유니타프가 해체되니까 그 당시 소말리아 지도자는 정권의 위협을 느꼈는지 유엔군을 공격합니다. 다시 유엔군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엄청 늘어나게 되고 민간인들과 유엔의 사이도 나빠지게 되죠. 결국 국제연합군은 95년 3월 완전히 철수합니다. 다시 수많은 내전 끝에 이슬람연합의 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근데 반이슬람 국가였던 에티오피아는 여기서 또 빠기십니다. 소말리아 반정부군을 계속해서 지원해줬습니다.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를 침공하고 결국 소말리아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소말리아는 다시 개판이 되는데요. 그 후로도 개선 내전이 있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안이 개판이니까 소말리아 산업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토 대부분도 사막이라 농사도 어렵고 어업도 다른 나라가 다 쓸어가고 환경오염도 돼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소말리아의 어부들은 잘 벌어야 하루에 2-3달러인데 민병대로 들어가면 2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적이 돼서 성공하면 평생 벌 돈을 하루에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을 수 있겠지만 그냥 땅에 있어도 죽을 수 있는데요. 뭐 오늘 죽을래 내일 죽을래 땅에서 죽을래 바다에서 죽을래 이런 상황이니까 해적지를 너도 나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소말리아의 바다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에 위치해 있어서 배들은 맨날 지나가니까 아주 딱 좋죠. 물론 지금은 수많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이 돈 들기는 걸 보고 민간 군사 기업을 고용해서 해적 납치 사건이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말리아에 해적이 생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